안녕하세요. 장동원 미래스톡의 박시장입니다. 10월 10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코스피는 2402.58포인트 0.26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불확실성 확대로 중동 쇼크 여파에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는데요. 외국인은 2081억을 순매도했고요. 기관은 5882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. 코스닥은 79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. 2.62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. 마찬가지로 중동 쇼크에 의한 개인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. 반면에 외국인들은 567억을 순매수했고요. 기관은 194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. 주말 사이에 이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이 전쟁 발발에 중동 분쟁 여파가 개장 직후에서는 시장 시작했을 때는 좀 제한적이었는데 이 오후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 코스피가 불확실성 확대로 하락은 했으나 2400포인트는 간신히 지켰습니다. 코스닥 또한 7개월 만에 800선이 무너졌고요. 또 거래 대금도 많이 위축돼 있고 또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배터리와 엔터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큰 폭으로 또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고 또 정유주 같은 데는 정유주는 또 상승되는 또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. 원달러 환율은 1349.50포인트 0.03% 하락 마감하였습니다. 중동 분쟁 긴장감 고조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분쟁이 확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원달러 환율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. 오늘 테마 시장은 뭐 정유, 에너지, 방산, 음료수, 음식료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무력 충돌에 의해서 유가 관련 종목 정유, S-오일, GS, SK로베이션, 흥구석유, 극동유화, 중앙에너비스, 대성산업, 가스, GSE, 대성에너지, SH에너지화학 등 셀가스 등이 또 상승을 하고요. 반면에 또 이제 이 방산주 해인, 비텍, LIG 넥스원, 한일단주, 하나시스템, 퍼스텍 등 방산주도 상승을 하였고 또 음식료 관련 종목들도 대한제당, 한일사료, 미래생명자원, 고려산업, 팜스토리, 누보, 신성홀딩스 등 음식료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비료, 사료, 뭐 음식료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고요. 또 유가 상승인 수혜 전망 소식에 조선 관련주 기자재 종목들도 움직였는데 HD현대중공업, 삼성중공업, 현대미포조선, 일승, HS 엔진 등 이런 모습도 움직임 있었고요. 또 삼양사라든지 SKC,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반면에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가 항공 관련주겠죠. 아무래도 또한 면세점 관련주도 마찬가지겠죠. 진에어, 뭐 TA항공, 대한항공, 호텔신라. 진에어, TA, 대한항공은 이제 항공 관련주, 호텔신라, JTC, 토니모리 이제 면세점 관련주로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팔레스타인이 무장정파 하마스가 유대 안식일인 지난 7일 날 새벽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했죠. 곧바로 또 이스라엘의報復 공격에 나섰고 지금 현재 사흘째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양측 한 1,5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800명이 넘게 숨지고 2,600명 이상이 다쳤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또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공습을 계속하면 인질을 또 처형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30만 명에 이르는 또 예비군을 소집하면서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. 또 하마스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서방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과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여부, 중동으로의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한 이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그 하락장 속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이달 LK99 백서에 대한 공개 기대감과
미국 에너지부가 초전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1,000만 달러 지원한다는 소식 모멘텀 지속되면서 서남, 신성 델타테크, 파워로직스 덕성, 오닉 PNE 이런 종목들이 또 오늘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 한국 초전도 전학회 LK 99 검증위원회가 지난 9월 14일 날 5차 서민 브리핑을 통해서 9월 말까지 제한 실험을 할 예정이고, 또 외국 논문과 국내 재실험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10월 중으로, 그러니까 10월 중에 이달이죠. 이달 중으로 LK99 검증 내용을 백서로 정리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. 또 이런 기대감, 그리고 또 미국 에너지,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에너지부에서 초전도체 개발 프로젝트 1,000만 달러 지원 소식,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소식인데 이 모멘텀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오늘 또 하락장 속에서도 선방한 모습이었습니다. 양자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고, 또 한국 주도 새로운 양자 플랫폼을 제시한 젠저스핀 복수 큐비트 양자비트 시스템 구현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우리로 엑스게이트, ALT, 코이버 등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예,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일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해당 법률은 이제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표될 예정인데, 공표 1년 후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주 내용은 이제 양자과학기술, 통신, 센서, 컴퓨터 등의 이 양자과학기술의 연구 기반 조성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지능 체계의 구축, 범부처 역량 집중을 위한 양자 전략위원회 설치, 양자 종합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. 이종호 과학기정통부 장관이 양자과학기술과 이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양자과학기술과 산업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, 양자통신, 센서, 컴퓨터 기술 산업 육성의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는 이 라영식 물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약한 양자 측정을 통해 양자 얽힘을 검증을 하고, 이 과정에서 양자 얽힘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양자정보 기술 대부분은 양자 얽힘이라는 양자 고유의 상태를 이용해서 구현하는데요. 이 양자 얽힘을 생성한 후 실제로 양자 기술에 활용을 하려면 양자 상태에 양자 얽힘이 충분히 존재하는지 실제로 검증하는 양자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 검증 과정을 사용하면 양자 얽힘이 이제 파괴되면서 이 검증된 양자 상태에서 더 이상 양자 얽힘이 남아있지 않았는데, 연구팀은 양자 상태를 측정할 때 양자 상태에 가해지는 변화를 줄이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양자 측정 기술인 약한 양자 측정을 도입해 양자 얽힘을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.